여러분들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틀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갱신형입니다. 이거 말고 차이점이 없어요. 나머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관으로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아니면 저희 사진 가이드나 교환을 만드실 때 참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모든 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얘를 어떻게 파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팔았습니다. 몇 점 부족하거든요. 첫 페이지에 뭘 넣냐면요. 이걸 넣었어요. 이게 뭘까요? 되게 강력한 무기예요. 나중에 교육을 하실 때 김원수 선생님도 한번 얘기해 주셨지만 나의 사례를 드는 거는요. 되게 강력한 무기가 돼요. 뭐죠? 여기 필범자 이름에 이형으로 돼 있죠. 네, 제가 덧채움 가입했어요. 전 제 지금 종합보험이 덧채움입니다. 30년 갱신형으로 가입했어요. 왜? 의문점을 하시죠? 네. 저는 내가 30년 후에도 살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30년 후에도 롯데손해보험이라는 회사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요. 30년이라는 건 그만큼 긴 세월이라는 거죠. 10년? 그렇게 안 길게 느껴져요. 20년도 왠지 사람이 거만을 합니다. 20년까지. 근데 30년을 얘기하면요. 30년 전이 기억나세요?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20년 전은 기억하시는 분들 많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30년 전기나 갱신형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실제로 유지 중이고요. 한 달에 94,800원씩이 나가고 있는 정상적인 보험을 합니다. 그럼 저는 왜 이걸 가입했을까요? 라는 걸로 PT를 시작합니다. 현재도 대대적으로 교육을.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증이 되게 너 왜 가입했니? 라는 느낌.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실제로 고객을 만나서 되게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 질문이에요. 어떤 보험을 원하세요? 라고 고객한테 질문을 하면 어떤 대답이 오냐면요. 이런 대답이에요. 보장은 많이 넣고요. 보험료는 싸게 해주세요. 가능할까요? 개소리죠. 네? 개소리. 보장이 많이 넣었는데 보험료 싸다? 보통론 신보죠. 회사마다 보험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보험료를 깎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장을 많이 넣고 보험료를 싸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갱신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갱신형을 세팅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여쭤봅니다. 사람한테 보험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요. 사람한테 보험은 얼마나 필요하죠? 그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백지 재무 설계, 인생 재무 설계 이런 내용 들어보셨어요? 재무 설계라는 내용은 들어보셨나요? 신입사원 재무 설계, AFPK, CFP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어요. 재무 설계 자격증이. 제가 그거 가지고 있어요. 2012년도에 땄어요. 그거는 보험을 잘 팔기 위한 자격증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이상한 자격증이에요. 시험만 정말 더럽게 어려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범위가 넓어요. 교재만 7권이니까 범위가 넓고. 네, 제가 그걸 땄어요.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람이 필요한 진단금액은 얼마까지가 필요할까요? 그거는 화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연봉만큼 이런 내용을 합니다. 그럼 연봉이 언제요? 이 보험기간이 있는 동안에 최고 연봉만큼을 내 진단금으로 준비하셔라 라는 내용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이 1년짜리, 2년짜리가 아니라 몇십 년짜리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은 요만큼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1번만큼. 내 최고 연봉 소득이 있는 구간만큼을 보험으로 대비해놔야 여기서 사고가 나더라도 이 나머지 지출에 대한 거를 커버칠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서 재무설계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준비하지 못해요. 그렇죠? 여기 다 연봉 높으시잖아요. 내 연봉만큼 암진단금 있으세요? 있으신 분들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없단 말이죠. 왜? 너무 비싸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1번만큼을 가입하라고 재무설계에서 얘기하지만 2번으로 타협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만큼 보장에 공백이 생기죠. 근데 이 보장의 공백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만 필요한 겁니다. 이게 대략 20년에서 30년 사이가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 그러면 요만큼을 보장하는 보험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데 이미 난 메인 보험 하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비싸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을 채워주는 게 바로 갱신형의 필요성입니다. 당신이 통합보험으로 1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자녀가 가족이 생기고 나에 대한 보장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추가적으로 비갱신의 통합보험을 가입하는 건 너무 부담되고 내 재정상 힘든 상황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미 기가입시켰던 고객들을 상대로 업셀링을 해야 되잖아요. 과거 거 깨고 업셀링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추가 가입용으로 더 채용 하나 가져가세요. 앞서 얘기하면서 그런 거. 그런 거 통째로 다 넣어봐야 풀담보로 다 넣는데도 10만 원을 안 합니다. 남성 기준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제가 앞서 점프도 그렇고 덧체험도 그렇고 한번 그 강의에 대한 방향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종합보험에는 이번 12월 달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는 1월 달에 신담보가 계속 출시가 됩니다. 신담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담보. 롯데에서 잘 안 팔던 거. 아까 얘기했던 뭐 암진단금, 입원일단비 혹은 뭐 자동차 부상 이런 거 여기까지만 해도 어떻게 들어봤었는데 이런 담보들이 나와요. 이런 거. 특정 심장 못한다. 특정 심장질환 진단비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이번 달에 나온 거거든요. 이런 건 앞서서 우리가 종합보험에 대해서 어떤 거고 그 종합보험의 개별 특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종합보험 안에 들어가는 담보가 어떤 담보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신담보가 나왔을 때 어떻게 묶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저는 강의에서 넣습니다. 1년에 교통사고 사망 환자보다 심장마비 환자가 4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겠어요? 심장보험을 가입해야겠어요? 심장보험을 사실은 함정은 있습니다. 사망만 본 거잖아요. 운전자 보험에 사망만 들어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이런 건 가볍게 넘어가자고요. 네, 교육이 사적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겠어요? 심장보험을 가입해야겠어요? 운전자 보험 가입자가 1,6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왜 심장보험을 사람들이 가입하지 않을까요? 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얘기해요. 심장마비 환자 10명 중에 3명이 사망시험 무증상이고 그리고 비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사망 원인이 32%나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12월 달 이전에 롯데손해보험의 모든 상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롯데손해보험 상품만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모든 담보에서 특정 심장질환 진단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최초로 나온 담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으로 나오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위기감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섬액성 부정맥, 빈맥성 부정맥 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정의를 의학적 지식을 하나씩 넣어봅니다. 이 모든 자료는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직접 만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출처를 오른쪽 하단에 놔둬요. 그렇게 하면서 기존의 허혈성 질환 심장 진단비로는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에 32%의 니즈가 있단 말이죠. 그럼 기존의 보험이 다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적으로 가입을 시켜드리는 동안 바꿔주셔야 되는구나. 바꿀 수 있게 나온 이 담보가 바로 특정 심장질환 진단비입니다. 그래서 부정맥 I40제 48은 1,000만원까지, 신부전 I50은 1,000만원까지, 그리고 기타 부정맥인 I49는 500만원까지 최대로 가입이 되는 담보가 롯데손해보험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특정 심장질환 1, 2, 3, 4 해서 각각의 보상하는 금액과 각각의 최대 가입 담보가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걸 하면서 보험이 예시까지 넣어주면 좋은데 그건 안 넣었어요. 왜 안 넣었냐면 우리가 좀 비싸요. 그럴 때는 빼주셔도 돼요. 실제로 설계를 하게 맡기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보험이 예시까지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자료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보험을 얘기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종합보험이란 어떤 건가, 그 종합보험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리고 종합보험별로 개성은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과 종합보험 안에 들어가 있는 신남보, 종합보험에 매번 신남보가 나오거든요. 사실상 매달 나옵니다. 조금의 개정이 있거나 그럴 때 매달 나오는 거에 대해서 내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종합보험의 히스토리로서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강의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종합보험을 판매하시고 종합보험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거를 제가 신장질환 이외의 세부적인 내용은 제 가이드북 안에다 넣어놨어요. 사실상 오늘 강의에서 좀 중심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랑 가이드북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 이런 거를 중심으로 퀴즈가 나갈 예정, 테스트가 나갈 예정이니까 혹시나 이 내용 못 들으셨다, 잠깐 놓쳤다라고 하시더라도 가이드북에 보시면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점장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점장이 하는 교육에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잖아요. 그럼 뭐로 가도 잘 팔고 매출 달성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방법은 다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오신 분한테 얘기드렸지만 내가 자동차 보상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기하세요. 자동차 보상 나한테 물어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대리점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익숙해지면 기다리고 있어. 왔어? 나 물어보겠는데.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자 얘기합니다. 이번 달 롯데 얼마나 하셨어요? 네. 저희가 하신 분들만 와요. 이렇게 장난치면서 얘기해도 돼요. 그만큼 나를 찾는 거, 나를 찾는 게 어떤 내가 볼 때마다 먹이를 주니까 그 파블로의 개처럼 나를 찾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면 돼요. 아니면 내가 독보적으로 그냥 비주얼이 괜찮게 생겼다. 그럼 그냥 가도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쓰실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 자신만의 장점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져갔어요. 어떻게 파는지를 알려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계사 출신이고요. 실제로 필드에서 영업을 해봤기 때문에 고객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라고 하는 포인트를 잡아주는 것도 실제로 강의를 했고 오늘도 보는 스타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수도 없이 많은 회사에서 수도 없이 많은 상품을 가지고 와서 우리 거 팔아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 게 좋습니다. 롯데가 최고예요. 삼성이 최고예요 라고 얘기해봐야 그들은 안 믿어요. 다 최고라고 얘기하면 자기네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보험료가 좀 불리해. 그럼 그 자료 빼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가입 금액만 높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최고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 건 이렇게 팔면 돼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지점장들이. 왜? 당사 상품에 대한 장점만 설명하기에도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과감하게 아까 초임에 얘기했죠. 안 팔아요 라고 얘기하고 장점만 딱딱딱 집어서 얘기하고 어떻게 파는지까지도 포인트를 잡아주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내가 종합보험에 대한 어느 정도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회사가 팔라고 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팔아야 됩니다. 네, 그 내용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 자녀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상권은 뒤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상권의 맨 뒤에 가기 232페이지. 자, 자녀보험 관련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자녀보험은 또 다른 종합보험입니다. 사실상 종합보험에서 연령을 확 낮춘 거에 불과해요. 똑같아요. 거의 대부분. 근데 왜 자녀보험은 모든 보험에다가 따로 분리를 하고 있을까요? 아까 매출표에서도 종합보험을 우리가 얘기했던 갱신형, 비갱신형을 분리하지 않고 자녀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분리했어요. 자녀보험도 사실상 따지면 종합보험인데요. 왜 따로 분리를 할까요? 네? 태아? 태아? 태아가 포함되어 있죠? 그거는 자녀보험이 일반적인 종합보험하고 좀 다른 한 가지 포인트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포인트에 대해서 관련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의사예요. 그리고 사장님이에요. 자, 제가 아들입니다. 제가 아들이에요. 제가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의사 아빠와 사장 아빠가 있어요. 우리 계산을 편하게 해서 둘의 소득은 같다라고 봅니다. 둘 다 월 1,000만 원씩 벌고 있는 사장 아빠와 의사 아빠가 있습니다. 누가 더 사망보험금이 더 필요할까요? 의사 아빠와 사장 아빠. 사장이 무슨 일 하죠? 어떻게 되죠? 의사가 더 필요하다. 한 분, 두 분. 사장이 더 필요하다. 아니. 그런 거는 다 같다는 존재. 일에 대한 강도나 스트레스, 건강, 소득은 다 같다는 존재에 딱 두 가지 직업만 봤었을 때 사장 아들과 의사 아들이에요. 저 아빠의 사망보험금은 누가 더 절실할까요? 사장. 의사. 나머지 분은 동일하다? 제가 아까 앞 시간에 보험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소득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의 소득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의 보험금을 가입할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의사와 사장이 있어요. 누가 더 사망보험금이 필요할까? 자, 계산을 편하게 해서 제가 아들이라고 볼게요. 제가 의사 아들이고요. 사장 아들이에요. 누가 사망했을 때 타격이 더 클까요? 왜요? 직업이 상속. 사장이라는 거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의사 아들은 의사가 죽으면 뭐가 돼요? 그냥 아들이거든요. 사장 아들은 사장이 죽으면 누가 돼요? 사장이 돼요. 그럼 누가 더 아버지가 죽으면 안 돼요? 의사 아들은 그냥 아들입니다. 의사는 대물림이 되지 않아요. 즉 내가 의사 사모라고만 이렇게 하지만 이 의사가 죽는 순간 그냥 사모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훨씬 더 사망보험이 필요한 건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 광고 기억나시나요? 이 안에 프루덴셜. 딱 프루덴셜 광고 시작하면 제가 그걸 좀 따왔어야 되는데 되게 젊은 여성분인데 아무튼 그런 분이 새 차를 하고 있어요. 누가 먼저 차를 새로 사서 새 차를 막 이렇게 차를 묶고 있어. 그러면서 멘트가 나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10억을 받았습니다. 프루덴셜을 씁니다. 끝.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로 의사 남편이 사망해서 10억을 받았던 사례를 가지고 광고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의사랑 결혼하는 사람들은 남편 사망보험을 엄청 많이 들어오네요. 왜냐면 내 머리와 지식이 재산인 사람이잖아요. 다른 재산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타격이 크다라고 합니다. 최악의 광고상을 받았지만 그게 프로젝트를 너무 성공했어요. 욕 먹으면 뭐예요? 영업은 잘 팔리는데 의사 가족이 꼭 가입해야 되는 보험으로 소문이 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우스갯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고는 실제예요. 나중에 심심하면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보험을 가입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나를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을 계속 생각을 하는데 남을 위해서 가입해주는 보험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자녀보험입니다. 즉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보험의 주체가 되는 피보험자가 다른 거, 우리는 이런 걸 계피가 상이한 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무조건 계피가 상이하게 들어와야 되는 보험이 바로 자녀보험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니즈관계를 시켜야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피보험자가 아니라 그 부모가 되는 것들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드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운전자 보면 이렇게 좋고 이렇게 좋고 저한테 끄덕거려서 좋네 이러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집에 가서 허락을 받고 와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갑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와이프한테 이거 한번 가입해. 뭔데? 좋은 거네. 끝이죠.
그럼 가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첫 질문이 이거예요. 경제적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이 보험을 가입하는데 허락을 받으셔야 되나요? 안 받으셔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해놓으면요. 와이프 때문에 못했어요 라는 말을 안 합니다. 나중에 자존심 상해더라고. 주체를 알아야지 자녀보험을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보험의 니즈관계나 자녀보험의 모든 자료는요. 애들을 상대하는 보험이지만 그 애들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상대가 마케팅을 목적물과 듣는 청취자가 다른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면은 뭐냐? 뭐죠? 당사의 메인 화면입니다. 당사 홈페이지 메인 화면 첫 화면이 바로 이 화면으로 들어가요. 아이가 아이답게 뛰어올 수 있게. 우리는 자녀보험을 지금 집중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롯데 자녀보험 최강이라고 불렸지만 지금 야성을 잃었고요. 그걸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녀보험을 메인 중심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갈 때 지금은 자녀보험을 파셔야 돼요. 안 팔려고 있는 자녀보험을 팔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일단 자녀보험에 대한 용어부터 정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자녀보험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녀보험, 어린이보험 같은 말입니다. 네. 어린이보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애들보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손주보험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녀보험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업계에서 제일 가장 표준적으로 쓰는 단어는 자녀보험입니다. 어린이보험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린이보험이라고 얘기하면 태아가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보험이라고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자, 자녀보험 안에는 일단 첫 번째 태아보험이 있습니다. 태아보험은 모든 인보험 상품 중에 유일하게 주민번호가 없이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배상책임보험이나 즉 그런 걸 제외하고는 모든 피보험자의 주민번호가 들어가야지만 피보험자를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 중에 유일하게 주민번호가 없이 0세부터 가입하는 무장성 보험을 얘기합니다. 즉 태아 뱃속에 있는 아이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 태아보험이라고 합니다. 당사의 태아보험은요. 임신 보통 임신 자세를 안 날로부터 32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도 가입은 되지만 솔직히 말하면 임신의 22주가 넘어가면 여러 가지 담보들에 대한 제한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사뿐만 아니라 현대, 매니책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녀보험을 가입할 때 임신 14주에서 20주 사이에 가입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입 아픈 얘기예요. 다 알아요. 태아 커뮤니티나 맘카페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다 이미 알고 계세요. 굳이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든 고객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녀보험 태아보험에는 태아특약과 산모특약을 반드시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어린이보험에서 안 넣어도 돼요? 네, 어린이보험에서 안 넣어도 돼요. 그냥 산모, 엄마에 대한 정보 없이 자녀에 대한 정보만으로도 계약이 체결됩니다. 하지만 태아만큼은 산모에 대한, 엄마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나 아빠가 가입할 건데? 네, 그래도 산모에 대한 정보는 들어가야 돼요. 이게 태아와 산모를 분리해서 보자고 둘 다 고지의무, 알리름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게 태아보험의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면 당사에서는 40세까지 태아보험이 가입이, 산모 나이 40세까지 태아보험이 무심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가입이 되고요. 어린이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건 보통 흔히 우리가 1세부터 19세까지 20세까지를 보장하는 보험을 어린이보험이라고 하고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험 중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면 13세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는 정보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스쿨존 같은 거. 스쿨존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죠. 그래서 13세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는 건가. 치아특약 같은 경우는 뭐 5세까지밖에 가입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들 치아보험은 정말 위험천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특약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적용 특약이 가장 많은 보험이 바로 어린이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비공식적인 용어인데 흔히들 쓰는 말이라서 어른이 보험. 어른이 보험이 뭐죠? 사실상 성인이에요. 사실상 성인이지만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있죠? 20살부터 30살까지. 여담으로 얘기하면 당사가 이 가입 연령이 제일 높았었어요. 한때. 그래서 어른이 보험의 최강자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뭐 21세, 뭐 25세까지밖에 안 되는데 우리 회사는 30세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종합보험 중에서도 어린이 보험은 특별한 우대를 받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즉 같은 나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어린이 보험을 가는 게 유리한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험을 많이 가입을 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저희 와이프도 당사 어린이 보험을 가입했어요. 결혼 당시에. 네. 저는 성인보험을 가입했는데 얘는 어린이 보험을 가입했는데 되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어린이 보험 서명을 받는데. 네. 그래서 어린이 보험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앞서 얘기했던 자녀보험의 특징과 다르게 계약자가 본인이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사실 오늘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좀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구두로만 말씀드리고 시험이나 이런 걸로는 말씀 안 드리는데 향후에 꼭 한번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어린이 보험이 0세부터 30살까지 가입되잖아요. 근데 앞서 종합보험 얘기 드릴 때 최저 가입 연령이 몇 살이었죠? 기억나시나요? 15세. 그럼 15세는 뭐야? 하는 의문점이 들지 않으실까요? 네. 손해보험이라고 하는 게 보험법으로 따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어찌됐건 손해보험은 기본적으로 상해 사망 혹은 후유 장애를 기본 계약으로 해야 됩니다. 생명보험도 종신보험을 기본 계약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만 법적으로 15세 미만은 사망담보를 가입할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아시겠지만 자녀 학대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15세 미만 아이한테는 사망보험금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무보험인데 법적으로 가입할 수 없어서 15세 이하는 보험 가입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15세 이하를 사망보험금 없이 가입하는 상품이 따로 나오게 됐고 그게 어린이 보험의 시작이 됐습니다. 어린이 보험도 기본적으로 똑같은 상품이지만 14세까지는 사망보험은 필요 없는데 15세부터는 얘도 상해 사망 후유장애를 기본계약으로 넣어야 됩니다. 사망이었지만 후유장애로 바뀌었는데 그 기본계약으로 꼭 넣어야 되는 상황이 큽니다. 그래서 15세라고 하는 호텔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15세, 30살, 45세 이런 그 특정 연령이 있어요. 이 연령들이 인수지침이 바뀌게 되고 상품코드가 바뀌게 되는 특정 연령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담으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녀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의 주체가 아까 얘기했던 어른이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대다수가 부모님이 됩니다. 24살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납입 여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부모님의 계약의 주체가 되고요. 실제로 계약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계약자 피보험자를 다 자녀로 놓고 납입만 부모님이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험금 수령의 기준은 누가 되죠? 기본적으로 생존수익보험금은 피보험자 본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보험료는 누가 내요? 엄마. 보험금은 누가 받아요? 자식. 근데 이 자식, 애기라고 하시기가 좀 그런 게 아까 얘기했지만 30살도 있잖아요. 30살인데 보험 가입한 지 10년 됐어. 그렇죠? 40살이죠? 40살인데 보험은 누가 내? 엄마. 보험금은 누가 받아? 아들. 근데 보험계약 약관 대출을 받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내 보험이니까. 내가 계속 보험금도 받았으니까. 그래서 콜센터에다 전화합니다. 약대 좀 해주세요 라고 해요. 근데 계약자가 누구예요? 엄마. 피보험자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보험자와 계약자는 향후에 일치시켜줘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계약자 변경을 시기에 한 번은 진행을 해야 돼요. 언젠가. 계약자가 사망했어. 그러면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게 자녀보험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데 되게 빈번하게 민원거리로 들어옵니다. 되게 재밌어요. 자, 아빠가 있고요. 친아들이 있어요.
아빠가 이거 시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새엄마가 있지만 결혼은 하진 않았습니다. 자, 이 아빠가 보험을 가입합니다. 본인이 계약자, 피보험자, 새엄마. 사실혼이죠. 사실혼이라고 얘기할게요. 본인이 계약자, 피보험자, 사실혼. 그리고 본인이 계약자, 피보험자, 자식. 자식은 친자식. 자, 이 상태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아빠가 상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자식의 계약은 계약자 상속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금융거래고 해지약정인데 금융거래 상속 대상입니다. 계약자가 누가 돼요? 자식 거는? 본인. 본인이 계약자, 피보험자가 본인. 자, 그러면 엄마 거, 새엄마 거는 계약자가 왜 아빠였죠? 사망했죠? 상속인이 누구예요? 자식. 피보험자 누구예요? 새엄마. 그럼 계약자 누구? 아들. 피보험자 누구? 새엄마. 새엄마와 자식의 관계는 피한방울 안 잡힌 생판남. 법적으로도 사실혼 관계, 가족 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생판남. 보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나요, 없나요? 네. 불가능하죠. 계약이 해지됩니다. 내가 피보험자고 내가 보험의 주체인데 계약자에 따라서 나는 그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피보험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 지금 사고 난리 났어요. 왜냐면 제가 암 투병 중이었거든요. 그 새엄마가. 근데 보험이 해지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나죠. 그러면 아들이 동의해야 계약자를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 아들이 내가 왜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럼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있어서 어지간하면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반드시 일치시켜서 가입하시는 것을 저 추천드립니다. 돈은 누가 내면 상관없어요. 계약자 피보험자는 일치시켜서 하시는 게 계약자 피보험자 불일치하면요 죽을 때까지 한 번은 문제가 발생해요. 누군가 하나가 먼저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은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녀보험은 그래서 그거를 가입시킬 때 꼭 알고 있으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터질 수 있는 게 자녀보험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드리고 보장담보는 태아담보, 어린이 가족계약 그리고 기타 성인이 가입하는 것과 동일한 거에 계약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납입면제가 좀 특이한데요. 이건 일반적으로 당사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회사가 이런 납입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반항과 80% 후유장애까지는 알겠어. 가운데 3개가 이상하죠? 일반적인 표준보험에서 가운데 3개 납입면제가 어떻게 돼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유사암은 없습니다. 즉 납입면제만 보더라도 성인보험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납입면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뒤에서 잠깐 통계 보여드렸지만 갑상선암 환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대한민국에? 어린이 포함해서 엄청나게 유리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하지만 보험료는 비슷하거나 혹은 더 싸요. 즉 자녀보험을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비슷하거나 더 저렴한 보험료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연령을 30살로 제한해서 위험률을 낮춰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의 가입 기준, 유지율, 만기한도, 선납, 완납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선납과 완납 관련된 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녀보험에다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당사의 자녀보험은 선납과 완납이 가능할까요? 네. 자, 일단 그러면 선납과 완납이 뭘까요? 선납과 완납이 뭐죠? 일시불로 다 내는 걸 완납. 선납은 내가 원하는 그만큼만 내는 거.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저희가 손주사랑 플랜으로 많이 팔았습니다. 실제로도 이거 많이 팔았어요. 어떻게 했냐? 타겟이 젊은 할머니가 됩니다. 실제로 50몇 살밖에 안 되는데 손주가 나왔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쁘죠? 50몇 살 손주가 나와서 뭐든 해주고 싶어. 그래서 1,000만 원도 주고 싶대. 실제로 1,000만 원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손주한테 보험 하나 선물해 주셔요. 그래서 월납 5만 원짜리 해가지고 가입을 시켜놓고 20년 만나면 한 번에 일시납 만나고 뭐 이것도 잘못되면 월납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납을 해야 돼요. 일시납으로 처음부터 가입할 수 있지만 주의에서는 일시납 상품을 수수료 규정상 잘 안 팔고 있어요. 그래서 월납을 하면 완납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손주는 언제 해지하더라도 엄청난 돈의 해지하는 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손주한테 좀 풀어요. 그래서 선납과 완납 기능을 되게 잘 활용하는 게 바로 자녀보험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100건 중에 한 건이긴 해요, 솔직히. 하지만 다른 보험은 아예 물어보지도 않기 때문에 자녀에만 있는 특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자녀보험을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사에서. 설문조사가 내근 직원과 외부 직원, 고객에게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녀를 돌봐주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대다수 빨간색 그래프 44%, 52%의 자녀가 내근이고 다 누가 됐냐? 자녀의 엄마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데가 누구죠? 자녀의 할머니 그리고 자녀의 아빠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자녀의 아빠, 자녀의 할머니가 됩니다. 즉 아버지와 할머니의 비중이 비슷비슷하게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자녀보험의 계약자가 가장 많은 건 누가 돼요? 자녀의 엄마가 됩니다. 엄마가 대부분의 계약자가 되고요. 가입의 주체도 대부분 엄마가 됩니다. 할머니가 계약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빠가 계약되는 돌봐주는 사람이 이상하게 계약자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체가 많이 되고요. 자녀보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거의 압도적으로 다른 보험과는 다르게 보장 내용이 좋은지를 물어봅니다. 이건 되게 자녀보험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게 내가 보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 아이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비싸더라도 최고의 보험을 해주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그 보장은 많게 보험료는 싸게 이거보다는 보험료가 좀 비싸더라도 좀 많이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상하게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영업하기 정말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자녀보험의 선택 기준이 됩니다.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보험에서는 저 여기서 빠졌는데 인지도가 되게 큰 영향을 끼쳐요. 주변 지인에 대한 추천 그리고 이상하게 맘카페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영향을 미칩니다. 솔직히 네이버 카페를 보고 종합보험이나 이런 걸 가입하는 커뮤니티들은 거의 없어요. 카페 자체도 그냥 광고를 목적으로 해놓고 있지. 하지만 자녀보험에서 맘카페라고 하는 역할은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맘카페가 자녀보험 시장을 뒤흔들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정도로 커뮤니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자녀보험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제일 많이 받는 건 지인 추천이에요. 그리고 자, 자녀보험의 가입 경로도 보면은 대부분 지인 추천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보험회사 홈페이지 가입률도 높습니다. 자녀보험. 성인보험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이고 엄마들이라고 해봐야 태아보험이 되게 젊잖아요. 그리고 문명에서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전자기기에 대한 활용도가 높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이런 거에 대한 가입률도 높은 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보험에 대한 분석을 말씀을 드리면 인보험 시장에서 자녀보험의 비중은 어느 정도가 있냐라는 걸 말씀드렸을 때 전체 인보험 시장이 지금 23억 정도, 죄송합니다. 230억 정도가 팔린다고 한다면 45억 정도가 자녀보험 시장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까지, 8월부터 10월까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당사의 MS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롯데는 자녀보험의 10% 정도를 팔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몇 프로 팔고 있는데 19% 정도 팔고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종합보험과는 다르게 우리는 자녀보험의 시장에서 회사의 인지도보다 못 팔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업계 매출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 자녀보험 전체 MS는요 저희는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당사의 MS가 몇 프로라고 했죠? 3% 4%대라고 했죠. 자녀보험은 절반 정도 수준밖에 판매를 하지 못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 태아보험 시장을 거의 가져오지 못하고 있어요. 태아보험 시장. 저희 태아보험이 많이 약합니다.
실제로 이건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혹시 당사에 태아보험 가입하신 분 계시나요? 언제였죠? 네, 그럼 번외입니다. 그때는 태아보험이 다 비슷비슷했어요. 지금은 태아보험 어디죠? 네,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나머지 회사들도 거의 비슷하게. 근데 어쨌든 그런 시장 안에서도 우리는 보험을 판매를 해야 됩니다. 태아보험을 딱 태아보험을 아침 교육자료로 얘기하는 원수다 지점장은 아무도 없어요. 현대해상도 안 해요. 왜? 어차피 자기 거니까. 굳이 입 아파 말해 뭐해 라고 하지만 태아보험을 판매를 해야 되는 미션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그렇다면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근데 태아보험이 거의 현대가 독보적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우리는 자녀보험 전체 MS가 일반적인 보험에 비해서 떨어지는 편입니다. 사실은 현대는요, 어린이 보험 빼잖아요. 1등 못해요. 쭉 뒷순위가 내려갑니다. 어린이 보험 전체를 빼면. 자, 어린이 보험을 먹고 사는 회사라고 얘기하죠. 흔히. 네. 자, 자녀보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당사 일반형 보험하고 환급금하고 이런 걸 봤었을 때 메리츠, 현대, KB, 롯데, 메리츠, 현대, KB, 롯데, 환급금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자녀보험은 환급률을 되게 중요하게 봐요. 이유가 뭘까요? 자녀보험에 대한 자기가 항상 환급률이 들어가요. 이유가 뭐죠? 보험 대신 좀 유사한 경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유지율이 좋아요. 성인보험이나 다른 보험에보다 자녀보험의 유지율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왜 우리가 흔히 통장을 그러니까 저축보험 완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식 채널 2 이런 데서 나온 방법이 있잖아요. 그냥 내가 10년만에 저축을 가입하면 언제든지 깹니다. 거기다가 우리 딸 이름이 딸은 없지만 딸 이름이 현지다. 우리 현지 대학 등록금이라고 적으면 못 깬대잖아요. 목적을 실제로요. 목적을. 그러니까 목적물이 내가 아니니까 우리가 깨지도 못하는 것도 유지율이 엄청나게 좋은 편이에요. 다른 종합보험에 비해서. 그래서 중도 해지환급금, 유지율 완납했을 때 해지환급금은 따지고 듭니다. 주의에서.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보험료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그 비교군을 따졌을 때 그렇게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이 아니에요. 자녀보험 자체가.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많은 지점장님들도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녀보험을 어떻게 판매를 하지? 라고 하는 포인트가 좀 힘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보험료도 우위가 아니지만 하지만 환급률은 우리가 좀 높은 편이에요. 보장 담보는 비슷한 편이고 하지만 브랜드에 대한 자녀보험 인지도가 너무 현대가 독보적이다 보니까 그거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저도 그렇고 같이 연구를 해야 되는 미션 중에 하나가 자녀보험에 대한 미션입니다. 자, 자녀보험의 마케팅 포인트에 대해서도 넣어놨는데 요걸 한번 볼게요. 이슈사항 중에 하나가 다른 것들은 다 비슷하게 있지만 요 유사함에 대한 이슈사항이 있습니다. 유사함이 다른 보험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간편보험 기준으로 유사함이 1,000만 원이 들어가요. 흔히 우리가 유사함을 1,000만 원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을 얘기하는데 자녀보험은 지금 이번 달 기준으로 4,0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네. 원래 5,000만 원 들어갔어요. 그 이상한 뉴스 기사가 터지면서 내렸어요. 롯데가 유사함으로 장난질을 해가지고 신문 보도기자 탁대가지고 1,000만 원 내렸어요. 메리츠가 4,000이었거든요. 메리츠랑 동의를 맞춰놨는데 이 이외에도 태아 담보 그리고 어린이 전용 특약 그리고 어린이 치아보험 특이하게도 자녀보험은 안에 치아보험 특약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상대하실 일이 없을 거예요. 네. 경쟁력이 있는 담보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롯데는 치아보험은 어떻게 한다고요? 안 팔아요. 네. 그래서 치아보험은 늦을 일이 없는데 물어보셨을 때 대답은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많고요. 그리고 나머지 담보들에 대해서 업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뒤져지거나 특별하게 높거나 하는 담보가 아니라 좀 평이한 수준의 보험입니다. 네. 평이한 수준의 보험이면 매출도 평이하게 들어야 되는데 이유는 현대가 그냥 혼자 독식하고 있어서 이런 상황을 발생하는 겁니다. 자, 당사의 자녀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재미있는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여기서부터
15분 쉴게요. 높이에서 15분의 요율 말씀하셔가지고